양습은 예주 진군 자현 출신으로 군의 주부에 임명되었다가 사공이었던 조조의 눈에 들어 조조가 직접 벽소해 그를 여러 현회장으로 돌아가며 임명했는데 그는 자신이 맡게 된 지역마다 잘 다스렸기 때문에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은 양습은 중앙으로 불려와 서조영사에 임명되었고 고지요 승진하여 서조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조는 반란을 일으킨 고관을 죽이고 병주 땅을 차지하였는데 병주 지역은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호적들이 경계 지역에서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양습을 별부사마의 신분으로 병주 자사를 겸임하게 해 병주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양습이 병주에 도착해서 보니 관리와 백성들은 이민족의 불악으로 도망치거나 배반하고 있었고 군대는 무리를 모아 약탈을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으며 또 서로 선동하고 자주 다투고 있었기에 양습은 그들을 달래고 깨우치게 하여 다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호족들을 예로서 초청한 뒤 차츰 청구하여 관리로 만들었기에 호족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양습은 다음에는 젊고 기운 센 자들을 징발하여 의를 따르는 군사로 삼았고 대군에 출정해 말미암아 그들을 각 부대에 나눠 배치하도록 청하여 그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관리와 병사들이 출정하게 되자 양습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씩 그들의 가족들을 옮겨 전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업으로 보냈으며 그 중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분사를 일으켜 토벌하였는데 천여 명의 목을 베었기에 1만여 명에 이르는 자들이 투항하며 복종했다고 합니다. 양습이 병주를 잘 다스리자 흉노족 선우가 그를 공손히 따랐고 명왕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을 하니 이민족 부곡들도 양습에게 복종을 하였고 이에 양습은 이민족들도 직책에 따라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 수량은 평민의 것과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경지대가 깨끗해져 백성들이 들에 퍼져 살게 되자 양습은 백성들에게 농사일과 뽕나무를 심는 일을 열심히 하라 권하였고 법을 엄격히 했기에 병주민들은 법령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양습을 칭찬하며 그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내렸고 앞서 임시로 임명했던 병주자사의 직을 정식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양습을 칭찬하며 듣고 본 사람 중에서 아직 양습과 같은 자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건한 18년 병주가 기주에 속하게 되었는데 앞서 양습이 병주의 백성들을 기주의 우편으로 이주시킨 것을 보면 기주와 병주의 통합은 조조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습은 의랑 서부 도독종사에 임명되어 병주뿐만이 아니라 기주도 통괄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양습에게 상당으로 가서 업의 궁시를 짓는 데 쓰일 자재를 가지고 오라 명했기에 양습은 둔전도의 2명을 두어 사람 600명을 거느리게 한 뒤 자재를 운송하는 길가에 콩과 조를 심어 농사를 짓게 하여 자재를 옮기는 사람과 소에게 공급하는 식량으로 쓰려 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선비족 대인 유교는 항상 주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불악 5천여 기병을 인솔하여 양습을 찾아와 교역을 하자고 요청했다 합니다. 이에 양습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의 원망을 살까 두려웠고 또 만약 청을 들어주어 그들을 주 아래에 머무르게 하면 그들이 노략질을 일삼을 것을 걱정했기에 결국 양습은 빈 성 안에서 만나 교역을 하기로 정하고는 9년에 조서를 내려 직접 지중 이하의 관리들과 군사들을 인솔하여 빈 성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역을 위한 시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시장을 담당하는 관리가 선비족 한 명을 포박하는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유견의 기병들은 모두 놀라서 말에 올라탄 뒤 활을 당기며 양습의 진영을 여러 겹으로 포위했기에 관리와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습은 당황하지 않고 시장 관리에게 선비족을 포박한 이유를 물었고 이에 그는 이 선비족이 시장에 있는 재물을 침탈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습은 통역을 하는 이에게 유견을 부르게 했고 이후 유견이 도착하자 그대가 인솔하는 사람이 먼저 법을 어겼으니 시장의 관리는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요
그런데 어찌 그대는 간사하게도 기병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오? 라고 말한 뒤 그를 죽여버렸기에 남아있는 선비족들은 엄청나게 놀라서 함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난리를 치는 이민족들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건한 22년 조조는 한중을 공격해 차지했으나 이후 모든 군사를 철수시켜 장안에 이르렀는데 그는 기병 대장인 태원 오한왕 노석으로 하여금 지양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하여 노수를 방비합니다. 그러나 노석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녀는 진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는 주둔지에 머무르며 그녀를 생각하다가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녀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어 결국 자신의 휘하 500기의 기병을 병주에 반환한 뒤 남은 기병들은 산과 계곡 사이에 배치해 주둔하게 한 다음 홀로 말을 타고 진양으로 나아가 아내를 도둑질하듯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석이 이미 성을 벗어났을 때 주군에서는 이를 깨닫고 있었지만 주군의 관리와 백성들은 노석의 훌륭한 궁술 실력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추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습은 종사 장경에게 명을 내려 선비족 중에서 사람을 뽑아 노석을 추격하게 하였는데 노석은 아내를 말에 태우고 도망쳤기에 말의 속도가 느려 자신의 부하들에게 합류하기 전에 장경의 추격대에 걸려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조는 노석이 배반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이 북쪽 변방의 난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으나 이미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비는 병주를 다시 신설하고 양습을 병주자사로 임명한 뒤 그에게 신문종의 봉작과 시급 백호를 토해 주었는데 당시 양습의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은 천하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황초 6년 양습이 선비족 가비능을 토벌하고 격파했다고 하는데 아마 양습은 견초의 가비능 토벌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2년 조예는 양습을 중앙으로 불러 대산홍으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병주에 20여 년을 있었지만 사는 곳이 매우 빈궁했다고 하며 진귀한 물건이라고는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조예는 이를 매우 신기하게 여기며 양습에게 예를 갖추어 2토운 상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태화 4년 양습은 눈을 감습니다. 양습에게는 흑역사가 있는데 그가 서주 광릉군 해서연의 현령이던 시절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자 양습 등은 밤중에 서선의 집으로 도망쳤고 서선이 나서서 그들이 몰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양습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습이 서조영사였을 때 왕사라는 인물과 함께 일했는데 왕사는 숙직을 서며 일을 하다가 조조의 뜻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조조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을 불러오라 명했고 그에게 중한 형벌을 내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왕사가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양습이 조조에게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한 뒤 왕사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사는 신속하게 돌아와서는 조조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고 양습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 죄는 사형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는 양습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점과 왕사가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에 감탄하며 군중에 의로운 선비가 2명이나 있다는 것을 어찌 내가 헤아렸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양습은 병주자사, 왕사는 예주자사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양습은 안목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병주자사 시절 주의 명사들인 상민, 왕등, 양준, 왕상, 순희 등을 추천하였는데 양습이 추천한 명사들은 모두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양습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